안녕하세요. 지능소프트웨어 연구실 박사과정 황태욱입니다. 도커 사용을 위해서 도커 개념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커는 무엇인지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좀 어려운 용어로 말씀드리면 컨테이너 기반의 오픈소스 가상화 플랫폼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어렵고 쉽게 컴퓨터 안에 새로운 컴퓨터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 컴퓨터를 도커에서는 컨테이너라고 부르고요. 이 컨테이너의 설계도를 이제 이미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오른 우측에 이미지를 보시면 이 도커 허브 퍼블릭으로 되어 있는 이 MySQL 요것이 하나의 이미지이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워드프레스도 하나의 이미지가 됩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가져와서 실행을 시키면 이 컨테이너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컨테이너는 이제 MySQL이라는 설계도 이미지를 가지고 실행한 컨테이너는 여기 MySQL에 대한 컴퓨터가 MySQL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가 실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워드프레스는 마찬가지로 워드프레스가 설치된 컴퓨터가 이렇게 각각 하나씩 아니면 여러 개를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도커를 왜 사용하는지는 이선 많은 장점이 있는데요. 기술적인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고 장점만 보자면 이제 가볍고 빠릅니다. 기존의 이 도커 이전에 사용했던 이러한 방법들은 주로 가상화 방법 중에 VMware나 VMware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새로운 OS를 입력을 해서 윈도우 가상 프로그램을 만든다던가 그러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러한 방법은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무겁고 느립니다. 근데 이제 이 도커는 그거에 비해 굉장히 가볍고요. 그리고 디스크 사용량도 되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되게 적은 양의 디스크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존의 가상화 방법들과 같긴 한데 독립적인 컴퓨터 환경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당장 리눅스 계열 중에 우분투 운영체제가 필요하다 하면 바로 그 우분투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실행을 하면 우분투로 동작하는 컴퓨터, 즉 컨테이너가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민트나 레드햇 같은 다른 계열의 리눅스 같은 경우도 바로 가져와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들을 도커 허브라는 공식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에서 이 커뮤니티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다양한 사용자들이 직접 이미지를 만들지 않고서라도 우분투 공식적인 이미지나 아니면 아나콘다나 파이토치 텐서플로우 같은 다양한 라이브러리가 설치된 이미지들을 바로바로 받아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로 사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배포도 좀 쉽게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른쪽 그림이 이 VM이 기존에 있던 이런 가상화 방법들인데요. 기존에는 이런 OS 자체를 좀 새롭게 이렇게 많이 쌓다 보니까 오버헤드가 굉장히 크고 좀 무거웠습니다. 근데 이제 도커는 프로세스 기반으로 개선을 했다고 해서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대신에 단점으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처럼 초반에 좀 러닝 커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커 데스크탑을 사용을 하시면 기본적인 기능들은 마우스 클릭만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지만 조금 더 내가 도커 컨테이너나 이미지를 좀 커스터마이징 하고자 하신다면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나 명령어에 대한 학습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무래도 이 도커가 리눅스 쪽에 많이 좀 친화적입니다. 물론 윈도우에서도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윈도우보다는 리눅스에서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한 느낌이고요. 근데 물론 지금은 뭐 도커 데스크탑처럼 그 UI도 제공을 해주고 윈도우에서도 CMD에서 작업을 하거나 이런 게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으로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도커 이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도커 이미지는 뭐 여러 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어서 많이 좀 속도도 빠르고 용량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요거 보시는 것처럼 제일 처음에 우분투 이미지가 있을 때 이 ABC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고, 만약 내가 이 우분투 이미지에다가 이 NGINX 발음을 까먹었는데 요거를 새롭게 추가하고자 하면 기존의 레이어는 그대로 활용하고 요 부분만 새롭게 추가해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주로 기술적인 부분이라 이러한 특성이 있다 정도로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이 도커 허브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내가 원하는 뭐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이러한 곳에 사용자들이 올려놓은 이미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앞에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이게 아마 제일 앞쪽이 유저명이고 이 뒤에가 유저가 붙여놓은 뭐 이미지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이 이 도커허브에서 검색을 해서 볼 수가 있는 파트이고요. 그리고 이 뒤에 콜론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뒤에는 태그명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미지라도 뭐 같은 뭐 라이브러리마다도 버전이 다른 것처럼, 예를 들어 뭐 우분투인데 우분투 이거는 18.0.4 버전이다 그러면은 우분투 콜론하고 이 뒤에 뭐 18.0.4 이런 식으로 적어두는 그런 태그명입니다. 그래서 도커는 이미지는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컨테이너 파트입니다. 이 부분이 좀 내용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이전에 컴퓨터에 좀 접속에 대한 부분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실제로 물리적인 컴퓨터가 하나 있다고 했을 때 뭐 서버로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컴퓨터가 있을 때 IP는 임의로 1.2.3.4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컴퓨터에는 외부에서 접속을 하기 위한 방법이 이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가지고 접속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웹으로도 접속을 하고 이런 것도 다 결국은 뭐 네이버.com 요런 게 IP를 네이버란 이름으로 뭐 치환하고 이렇게 교체하고 요런 건데, 그 IP와 임의로 뭐 숨겨져 있는 포트가 같이 디폴트 포트가 입력이 돼가지고 접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 뭐 이런 식으로 IP 번호와 포트를 같이 해서 연결 요청을 하면은 이 컴퓨터는 이 22번 포트가 열려 있다면 이 요청을 받아서 이 22번 포트랑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러면 외부에서도 이 포트가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포트를 거쳐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도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 안에 새로운 컴퓨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컴퓨터 안에 실제로 도커 컨테이너 저장소가 있습니다. 물론 저장소라고 하지만 뭐 일단 폴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폴더가 있는데 이 폴더 안에 이렇게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도 이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컴퓨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에도 포트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를 열어줘야지 이 외부에서도 컨테이너에 접속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A라는 컨테이너에 접속을 하고 싶으면 이 A 컨테이너에 22번 포트나
아니면 뭐 또 다른 열려있는 8888 포트로 접속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컨테이너는 실질적으로 이 본 컴퓨터 안에 있는 또 다른 작은 컴퓨터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여기로 바로 접속을 요청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외부에서는 이 본 컴퓨터에 3000번 포트의 요청을 날립니다. 그럼 이 3000번 포트는 이제 이 컨테이너를 만들 때 약속을 합니다. A라는 컨테이너에 22번 포트를 본 컴퓨터, 이제 외부 컴퓨터에 3000번 포트랑 연결을 해줘 라고 약속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 외부 컴퓨터에 3000번 포트로 요청을 날리게 되면 얘가 알아서 A 컨테이너에 22번 포트로 접속을 해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뭐 다른 컨테이너들도 각각의 포트와 외부 포트를 연결을 해서 접속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은 물론 이 A 컨테이너마다도 이 IP 주소도 별도로 있긴 한데 그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설명드릴 내용은 이 저장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저장소는 저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뭐 이미지나 뭐 텍스트 파일, 뭐 한글 파일 같은 걸 저장할 때 다 이 폴더 안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컨테이너도 마찬가지로 이 컨테이너 안에 저런 저장 폴더가 당연히 다 이제 하나의 작은 컴퓨터이기 때문에 다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저장소를 바깥에 있는 컴퓨터와 이렇게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공유하는 개념이긴 한데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내가 처음에 이 C라는 컨테이너를 만들 때 밖에 있는 이 저장소를 내가 뭐 C 컨테이너 안에 있는 어떤 저장소랑 뭐 같이 공유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바깥에 있는 이 저장소 폴더를 그대로 여기에 가져와서 보여주는 느낌입니다. 실제로 물리적으로 얘가 두 개의 저장소가 있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C 컨테이너에서 오히려 이쪽에 바로 직접 접근을 할 수 있게 그런 통로가 열리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올바른 개념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외부에 있는 저장소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면 좋은 점이 지금은 이 C 컨테이너에서만 이 저장소에 외부 저장소에 연결이 되었는데 이 외부 저장소를 A 컨테이너에서도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 컨테이너랑 C 컨테이너는 둘 다 같은 저장소를 공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이 C 컨테이너를 삭제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 저장소는 외부에 있는 저장소 폴더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삭제가 되지 않고 안전하게 남아있게 되는 그러한 장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컨테이너에 대한 내용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물론 이런 컨테이너는 굉장히 많이 여러 개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다른 내용은 추가적인 자료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요 참고 링크들은 제가 처음에 이 도커를 공부하실 때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링크, 잘 만들어진 블로그의 링크들이고요. 그리고 이 도커 허브에 실제로 들어가 보시면 좀 많은 이미지들을 접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